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준비해드리고 있는 순서죠. 네,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PD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김대호 PD가 추천해준 우리 정치 루킹 있죠? 정치 네. 루킹의 우리 이인혜 기자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좀 젊은 인재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이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젊은 인재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네. 이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정치권들의 좀 깊숙한 얘기들을 잘 이렇게 쏙쏙 뽑아서 전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재미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방송을 화요일 날 네. 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약간 밀린다고 생각했구나. 네.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칼을 갈고 준비해 온 내용.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내용. 어떤 주제인가요? 원래는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법안 발의 900여 개 중에 그렇죠. 벌써부터 다른 당의 법안 발의에 사인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 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아직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소신이 우리가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당의 법안 발의가 완벽히 보고 이건 맞다 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인가? 그건 좀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그렇죠. 누구야 도대체? 라고 했었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 새벽 6시까지 보고 왔는데 네. 그 짧은 사이에 지금 현재 오늘 어제까지 12시 기준으로 법안 발의가 136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체킹이 됐냐면 그래도 많이 봤어요. 500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300번대부터 500번까지 온 거죠. 1316개 중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900개라고 했는데 네. 그새 1400개가 됐다면 일주일 사이에 500개가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따로 표기를 그때 당시 못 해놨거든요. 저도 보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야기만 드렸는데 궁금해 하시니 그 자료를 갖고 와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데 이거 계속 못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2000개 돼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며칠 밤을 새고 있습니다. 야. 한 번에 다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몰아서 다 끝을 내버려야 네.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던 도중에 제 눈에 띄는 법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점으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 걸린 게 하나 있네. 그렇죠. 이게 한 800개쯤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띄어서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님이 지난 법사위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 강탈을 위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법사위 강탈 네. 음모. 오.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그걸 알고 와서 참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꼭 알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시작부터 제목만 들어도 쇼킹하네요. 예. 법사위를 강탈해 간다. 강탈당할 수 있다. 그런 준비를 지금 국힘당 쪽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과 반대로 법사위 자체를 강탈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야, 이거 우리가 미리 이 썸네일을 준비했는데 뭐 살짝 내용을 듣고 썸네일을 준비했는데 썸네일이 너무 약한데? 자, 제가 준비한 썸네일이 이거였습니다. 국힘당의 법안 발의, 법사위 쪼개진다. 이것도 쇼킹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사위를 강탈해 갈 수도 있고 정청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갈고 나오셨네. 이인혜하고 뭐 안 좋아? 아니, 아닙니다. 서로 너무 응원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쇼킹한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국힘당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법사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지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아마 오늘 또 최혜병 특검 그렇죠. 89대 1로 또 통과해가고 기쁜 소식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지금 좀 전에 해갖고 어제부터 해서 필리버스터,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열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왜냐면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 합법적으로 소수 정당이 들어놓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시작한 지 6분 만에 끝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사람들이 나와서 막 3, 4시간씩 의미 없이 떠드는 게 24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볼 것도 없네 지루한 게 그게 필리버스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타이밍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를 언제 발동시키려고 했냐면요. 상임위 구성할 때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게 추경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 달라. 그 아니면 우리 무제한 토론하자. 그때부터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너무 늦게 뽑은 히든 카드인가요? 그러니까 그 히든 카드를 지금 법사위원장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정청래 그렇죠. 예. 왜 지금 갑자기 꺼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 동향을 제가 자주 전해드리니까 한 가지 조금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내부 폭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게 벌써 무제한 토론이 법사위 가져갈 때 이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가져왔다, 이제 했다라는 거는 너무 늦게 하는 거다. 네. 너무 늦게 가져온 거다. 하려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하느냐. 그리고 사실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도 있는데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국힘당 지금 안에서 네. 뭔가 분란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 엄청난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른 요번에 소개드리긴 힘들고 몇 가지 일단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친윤 외곽 핵심 조직을 자꾸 건드리려고 한다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유튜버 사이에서는 아스팔트 유튜버라고 불리우던 안정건이라는 분이 김상지 그 베레모 아저씨라는 별명이 김상진 씨 있거든요. 예. 그 집회 가면 항상 반대 집회 여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왜 지금 깜빵에 들어갔냐? 그거는 한동훈의 영향이다.
라고 이제 내부 폭로가 시작되면서 원래 윤석열 캠프에는 4명의 참모진이 있다. 권선동, 장제원, 주진우, 한동훈. 그렇죠. 이렇게 4명인데 본인은 이 권선동, 장제원 라인을 안 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전 의원이 지금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권선동 의원이 대부분의 세력과 조직들을 장악을 했다. 그런데 그 우파 유튜버들을 자꾸 품고 가져가려는 것과 배척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한동훈 당시 그 후보가 계속 배척하려고 하는 느낌을 보여가지고 갈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풉니다. 안정권이 지금 내부 폭로를 좀 시전하고 있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친윤 라인은 권선동 의원 쪽 라인이랑 이렇게 형성돼 있고 지금 친한 라인은 또 따로 해갖고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에서 장예찬 그 전 최고위원도 나와서 미래 대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선배님이. 저만 혼자 다른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갈등이. 야, 그렇지 않고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피할 시간도 없을 텐데 그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죠. 장혜찬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도 답답할 판에 실컷 지금 한동훈 욕을 하고 나갔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 어제 오늘까지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정이 돼 있었다. 네. 늦었지만 이미 예정돼 있었던 필리버스터였다. 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예정이 돼 있었냐면 지금 오늘 7월 4일이잖아요. 적어도 2, 3주 전부터 예정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2, 3주부터. 네. 왜 그러냐면은 자, 그 법안 발의 596호와 598호 사이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6분 만에 종결하자 해갖고 지금 오늘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이내가 그 3분의 60% 이상이 종결하자라고 투표를 하면은 24시간 이후에 종결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 그런 내용이 국회법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바꾸고 종결하는 것도 인원수 조정을 좀 하자. 뭐 참석 인원의 뭐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것을 사실 국민의힘에서 6월 18일에 발의를 넣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넣었어요. 그 이야기는 즉 이미 이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준비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그 지금 의결 정족수를 지금은 60%니까 180명인데 늘리자,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까지 늘리자 이런 법안을 이미 한 2, 3주 전에 내놨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필리버스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법사위 가지 못했죠. 사실 대부분의 법안들이 아직 통과가 못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처음에 왜 지금 열었는가예요. 그렇지. 이 내용은 통과될 법도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가능할 수도 있죠. 지금 60%에서 70%로 바꾸자 이런 내용들이라 근데 그 전에 지금 벌써 썼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왜일까?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다가 재미난 점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 정리 잠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60% 선에서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강화된 그 의결 정족수를 갖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번에 국힘당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절대로 이걸 용인해 줄 리가 없거든. 안 그래도 용인해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있다가 분위기 좀 좋게 해야지 겨우 통과될까 말까 하는 법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버림으로써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적게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리버스터 좀 빨리 뽑기도 했네. 늦게 뽑은 카드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뽑은 히든 카드이기도 했네요. 사실 이때 쓰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이 어떻게 나가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고 있는 거 온통 인터넷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를 잘못 맞췄구나. 쓰려면 아예 앞 당기거나 아예 뒤로 미루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애매한 때에 왔구나. 왜 이래?
그래서 이거 누가 지금 하자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요새 타이밍을 보면 잘못 맞췄습니다. 네. 국힘당 애들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마 얘들 지도 체제가 이렇게 정비가 안 돼서 그렇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 그런 영향 때문 아닐까요? 근데 주의할 점이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들 나갑니다. 이때 같이 올라온 법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어떠한 법안이냐면요. 법사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한다는 평도 있는데 저번에 선배님이랑 얘기했었던 체계 자구 심사.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인 체계 자구를 심사. 다른 법안과 이해 충돌하지 않는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데 이거를 명목으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계류돼서 지난 21대 폐기된 법안이 민영배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16,900개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그게 이제 합산을 해서 그 정도고,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이 그 정도인 거고, 중간에 폐기된 것까지 치면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로 그쵸. 시간 끄니까 이미 다 얘기된 건데 이걸로 시간 끌고 안 해줘 버리니까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부활헌법 같은 경우 진짜 네. 그런 대책이었죠. 그래서 같이 법안을 발의했었던 여당에서 했던 게 이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랑 법제위원회로 둘로 나누자.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이제부터 전쟁인데 중요한 부분이 됐냐면 민주당에서도 이걸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게 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나를 보고 있거든요. 누구한테서 나왔나를 봤는데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신동욱이라는 분한테 나옵니다. 그 TV조선 앵커 하셨던 분, 옛날에 맞습니다. SBS 앵커였던 분. 네. 서초의 서초울, 지역에. 예, 서초울, 예. 왜냐면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걸 한 900개 정도 보다 보면 여당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뭔가 큰 것들이 있을 텐데 주요 인물들 걸 잘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법사위 멤버들이 발의한 법안 쭉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의외의 인물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점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조건이 걸립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도 이걸 했었거든요. 4월 24일인가 그럴 네. 거예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낸 법안 발의가 이거였습니다. 그랬죠. 예.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으니 똑같습니다.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 둘로 나와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다 주자.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보면서 의아했었던 게 뭐냐면 이때 김진표 의장님이 법안 발의할 때 같이 한 사람을 저는 주로 봅니다. 법안 발의를 누구랑 같이 했냐는 또 친분의 표시기 때문에 봤는데 자 기동민 의원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 때 표결 안 표결 안 오셨던 왔던 분, 분, 예.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얼얼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있는 오영환 의원, 이상원 의원, 어허. 송갑석, 이병훈, 홍석국, 소병철, 이계호, 전해숙. 탈당했거나 분란을 일으켰거나 우리가 보통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위 평가를 받았거나 아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 민주당 탈당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오용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지? 또 희한하네. 왜냐면은 법사위를 둘로 나눠서 법제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주면 엄청나게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사위의 영향력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법제위원회는 누구를 넣을 것인가? 사실 법사위의 개혁의 핵심은 네.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거나 그걸 네.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두거나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손 건드리진 않고 쪼개기만 쪼갠다. 그거는 법사위를 새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같이 사인을 했던 사람들이 명단을 유심히 봤던 게 이번에 잘 안 됐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면 일로 보내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6월 24일날 올라왔던 18일날 올라왔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 어허.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네. 의원님 필두로 해갖고 40명이 사인해갖고 또 올라왔거든요. 조금 다르게 해서. 좀 다르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월권에 대한 거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서로가 다 납득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부분에 한 문장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 신설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주자. 아, 이거 세네. 이거 세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법제위원회에다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겨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이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냐? 국회의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게 주자. 그럼 어디겠습니까? 아, 국민의힘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쪼개고 뭐 이거 다 그거고 그건 그냥 일종의 포장지고 핵심은 지네들한테 달라. 네. 법사위원장을 달라. 법제위원장이네. 달라 이 얘기네. 맞습니다. 아, 그럼 민주당하고 법안이 비슷하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장난이네 이거. 이게 권성동 의원 주도로 그러면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하는 신동욱 의원 주도로 진행이 된 건가요? 대표 발의는 신동욱 의원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안에 사인에 항상 권선동 의원의 사인이 같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맨 앞부분에 그 4명의 참모와 그 라인 관계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현황 이걸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대표 법안을 발의해서 여당에서 하고 싶은 걸 가져다가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와서 대표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뒤에서 사인을 할 거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국힘당 쪽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핵심적인 법안은 뭐 추경호나 뭐 한동훈 라인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권성동하고 신동욱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진짜 실제는 얘네들인 거야 그러면? 왜냐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할을 분담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약에 뭐 권선동 장제원 의원 대표 법안 발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신동욱 의원은 아까 방금 선배님 얘기한 것처럼 그 TV조선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것도 의아한 게 서초 의리에 지금 계시거든요. 지역구. 그렇죠. 여기가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에 나왔었던 곳이고 그렇죠. 원래는 박성중 의원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지역구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네, 실제로 웬만해서는 박성중 의원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분위기에서 삼선으로 그렇죠? 가는 건데 네. 갑자기 새로운 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 그것도 의아했는데 거의 뭐 내리꽂다시피 했고 서초을이면 공천이고 당선이기 때문에 내리꽂은 거지 한마디로 말 그대로. 네. 근데 거기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이 가는 걸 보고 약간 다들 뜻밖이다 라고도 좀 했었죠. 실제로 저도 보기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윤석열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가까운 건 둘째 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층, 이 사람들의 대리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그렇죠. 중요한 거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누불어 뜯을라 할 테니까 아하. 그거를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비춰지는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두 번째 또 내용입니다. 또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았는데 이게 사실 야, 근데 지금 얘기 들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를 쪼개는 척 하면서 실은 법사위를 뺏어가겠다, 강탈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사법위원회는 뭐 정청래 너 그냥 계속 있어. 그런데 법제위원회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 얘기잖아. 네, 힘 있는 데는 지들이 갖고 가겠다는 얘기. 그렇죠. 새로 만들어서.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 네. 뭐, 근데 뭐, 방금 또 뭐? 방금 그것도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그거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라고 싶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 정도가 거의 일치할 정도다.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 발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안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인데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 내용의 제목이 달리는 순간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누구의 법안 발의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아,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게 이 말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95% 똑같은데 5% 차이로 이게 악법이 되느냐, 그냥 괜찮은 법이 되느냐 이 차이가 거기 한 줄 더 넣은 거구나. 한 줄을 더 넣어서 악법으로 만들어버린. 네. 와. 그래서 제가 보통 볼 때는 이게 이견이 없는 법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견이 없는 법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견 없는 척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익을 교묘하게 챙기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 권성동, 신동욱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야, 이 교묘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호법이나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권보호법도 학생인권조례도 잘 보시면 기억나는 게 민주당이 발의한 게 따로 있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게 따로 있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숨이 턱 막히려고 그러네. 항상 보면은 이래요. 이렇게 크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나 기본적인 자료 흐름을 쭉 찾아가 보면 발견되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에서 이게 디테일이긴 한데 중요한 디테일 흐름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걸 이번에 찾아낸 거네요. 야,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딱 발견을 하고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불을 켜고 잠을 안 자고 계속 더 찾아봅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레이더에. 자, 이게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력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법사위에서 무언가 진행을 할 때 네. 서로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됐는데 네. 논의가 안 된 거를 통과를 시키면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시킨다고? 어디다가? 헌법재판소 헌재에다가 이거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헌재에서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표결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자. 아니 그러면 입법권을 헌재에 넘기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법사위원장이 이거 해가지고 우리 표결해서 합시다. 거수하세요. 뭐 하세요. 이의 있으시면 이렇게 잘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표결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법사위가 무력화되는 건 둘째치고 국회 전체가 무력화돼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넘기게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야 이견이 있으면 표결 자체를 못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신청을 하면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이거는 표결하지 말자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발의를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힘당 쪽에서 제출한. 네. 이것도 똑같은 분이 했고 뒤에 사인의 권성동은 같이 되어 있고요. 신동욱, 권성동. 근데 저도 몰랐어요. 신동욱이라는 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신동욱 대표 발의를 해서 처음엔 안 누를까 하다가 민주당 거 보고도 벅찬데 하도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냐 벅찬데 보다 보니까 그냥 다 눌렀거든요. 하나하나 다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해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 무력화 법안인데 이거는? 야, 국힘당이 아예 이런 법안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물론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야, 정말 얘들 음모, 이거 우리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국회가 표결을 못하게 국회 표결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스톱되게? 네. 여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본안정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헌법재판소로 가버리겠다는 얘기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의안번호 500 뒤에만 596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 똑같은 비슷한 법안이 또 하나 있다는 말씀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또 국회법 개정안인데 역시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실상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사위를 강탈해 가겠다. 맞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사실 법사위나 이런 것들 매번 챙겨보는 건 쉽지 않고 뭐 저번처럼 뭐 방송통신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법률안 회의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국회법 일부 개정률 이런 내용이 딱 법사위에서 열린다 하면 아하. 우리가 그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안을 낸 게 있는데 누가 어떤 법안을 가지고 교묘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대방 법안을 잘 모르고 오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 야, 근데 참 교묘하네요. 예, 참 빈틈을 잘 비집고 들어오네. 하필 김진태 의장, 김진표 의장, 김진태래. 김진표 의장 그리고 수박들이 만든 법안에 살짝 다리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하네요. 이게 빈틈 우리의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을 잘 치고 들어오는 애들이네. 무섭네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점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한 900여 개 정도 보다가 이제 또 갖고 남은 500개를 봐야 되는데 아마 가면 또 한 700개 들어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일 급선무인 거 중요한 걸 좀 중점으로 풀었고 다음번에는 제가 또 지금 많이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알겠더라고요. 네. 슬슬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게 정리가 되면 선배한테 여쭤도 보고 해가지고 한번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는 있는데 섬뜩하네요. 사실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싶어서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 먹고 시간 내서 하루 종일 봐도 실시간으로 법안이 막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하루만에 이걸 다 캐치를 할 수 있을까? 하루에 몇백 개씩 쌓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떼어서 이걸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데에서 언론의 기능이 있는 거죠.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 앞으로도 활약이 뭐 기대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숨어 있는 어떤 지뢰 이런 거 잘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